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학생 비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이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별 비교가 가능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아직 캐나다에 가기 전이라 저의 캐나다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얇지만 그래도 뉴질랜드와 이런 게 좀 다르구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점에 비교해 봤을 때는 뉴질랜드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점은 캐나다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 궁금해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의 캐나다 학생 퍼밋에 대한 승인 레터를 받고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뉴질랜드 학생 비자는 제가 정말 베테랑이죠. 케이스도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유학 일을 거의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부심이 좀 강해요, 저는. 뉴질랜드 학생 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캐나다 학생 비자는 제 거랑 그리고 저와 같이 동행을 하는 저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비자를 제가 2개를 이번에 동시에 스스로 진행을 함으로써 첫 번째 케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학생은 어저께 승인을 받았고요. 저는 오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 타임라인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학생 비자, 물론 조기유학적인 부분 이런 거 말고 일단 저의 캐나다에 대한 케이스는 본과 과정에 대한 학생 비자입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비자 비용. 뉴질랜드 학생 비자 비용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뉴질랜드는 현재 뉴질랜드 내에 살고 있는 학생 비자만 진행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학생 비자는 내년 2월 말까지 서스펜드, 그러니까 비자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언제 열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비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 내에서 진행을 할 때는 뉴질랜드 달러 310불, 그리고 뉴질랜드 외에서 진행할 때는 330불.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곱하기 800원으로 하면 약 2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신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학생 퍼밋, 캐나다는 비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퍼밋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퍼밋의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150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해서 지문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생체 인식, 그게 있어요. 그게 아마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85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비용은 캐나디안 달러로 235불이고 편하게 900원으로 곱하면 22만원 정도.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용이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비교를 해드릴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비자 기간인데요. 뉴질랜드 학생 비자는 학비를 낸 만큼 줘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코스가 3년짜리를 공부를 할 건데 1학년, 1년치 학비를 내면 비자가 1년 플러스 몇 개월 이렇게 나오죠. 이 몇 개월에 대해서도 카테고리별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낸 게 7월까지다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1년에 한 중간에 끝나게 돈을 냈으면 플러스 한 달을 더 주는데, 그게 내가 돈을 낸 게 연말이다, 11월이나 12월 학기 끝날 때까지 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은 보통 계약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비자를 줘요. 그래서 거의 플러스 4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이 학비를 한 학기만 냈어요.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공부를 하게 학비를 내고 나면 비자는 그 7월 플러스 한 달, 그래서 8월까지 정도 나오죠. 그러면 310불 내고 비자를 한 7개월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반면 캐나다는 학비는 학교에서 원하는 디파짓만 내고 퍼밋은 전체 코스 기간만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년짜리 디플로마 과정을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디파짓을 170만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70만원을 내고 서류를 받아서 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퍼밋이 전체 코스 기간이 2년 플러스 3개월 정도 퍼밋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퍼밋 비자 이렇게 단어를 섞어서 썼는데요. 이게 좀 차이는 있어요. 우선 보통 비자를 진행한다고 하면 비자라는 말은 알겠는데 퍼밋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뉴질랜드에도 이전에는 이 퍼밋이라는 게 존재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지터 같은 경우에
비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에 내가 스테이 할 수 있는 퍼밋 그리고 허락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퍼밋을 받으신 분은 이게 뭐 멀티플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뉴질랜드를 떠나면 그 기간은 사라지는 거, 이런 퍼밋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개월 있을 거라고 했는데 3개월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그 나머지 3개월은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걸 저희가 퍼밋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해보니까 우선 아웃사이드 오브 캐나다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퍼밋만 신청을 해요. 그래서 비자는 언제 받느냐, 이 퍼밋 레터를 가지고 입국을 할 때 공항에 있는 그 입국 심사를 하면서 이민관한테 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건 조금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건 비자 외에 비자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 입학 허가서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뉴질랜드는 컨디셔널 오퍼,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는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나 뭐 아카데믹한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아직 영어 점수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만들어 와, 뭐 이제 이런 식의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주기는 하지만 이 조건부 입학 허가서로 학비를 낼 수는 없고, 이 학비를 못 내니까 영수증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영수증이 없이는 학생 비자를 아예 신청도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저기 그 뉴질랜드 학생 비자 기간에 대해서 잠깐, 이거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좀 안 드린 거는 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패스웨이 비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통상적이지는 않아요. 뉴질랜드에 그냥 몇 개 이렇게 패스웨이 비자가 가능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학업 기간에 대해서 비자를 한꺼번에 뭐 4년, 맥시멈 5년까지 주는 건데, 이건 학비를 굳이 그렇게 4, 5년 안 내도 주는 비자이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이 뭐 영어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본과 과정을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본과 과정이 조건부일지라도 비자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약간의 호주 같은 시스템인데, 하지만 내가 본과만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뉴질랜드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로서는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없죠. 반면 캐나다에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아도 디파짓, 그러니까 학비 선납금이 어느 정도 납부를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서가 오고, 그럴 경우에는 비자를 먼저 신청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이 다 맞춰지지 않은 케이스, 근데 뭐 한두 달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캐나다가 조금 더 많이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체 검사. 뉴질랜드는 체류 기간에 따라서 뭐 6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 제외,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엑스레이만, 한국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학생 외에 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류하실 경우에는 체스트 엑스레이 플러스 뭐 블러드, 소변 검사, 풀 메디칼 뭐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디언 비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류일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전체 풀 메디칼을 하셔야 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스트만 하셔도 돼요. 근데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뭐 4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이 그냥 3년에 한 번씩 체스트 엑스레이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신체 검사를 풀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정 나라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뉴질랜드는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했을 경우에 신체 검사가 필요 없어서 저는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는, 호주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선 비자 접수 후 신체 검사이지만, 캐나다와 뉴질랜드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선 신체 검사 후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간을 하나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준비 서류를 보면 뉴질랜드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우선 뭐 뉴질랜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학교 입학 허가서, 그리고 학비 영수증, 그리고 뭐 여권, 사진, 신체 검사 필요할 경우, 그리고 신원조회도 체류 2년 이상만 있을 경우에 이제 신원조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잔고 증명, 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뉴질랜드의 좀 편하거나 이런 좋은 점은,
혹시나 내가 접수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 맞다 그 서류 안 넣었지 막 이런 경우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서류를 보충 업로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한 방에 모든 서류를 퍼펙트하게 하셔서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접수에 그 서브미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충 서류를 올릴 수 있는 링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민관이 너 이 보충 서류를 해줄래? 라는 콜이 오기 전에는 그냥 마음을 조금 졸여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사이트 찾아보니까 캐나다는 서류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뭐 이 서류 하나 미싱 됐다고 해서 뭐 비자가 거절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학생 비자는 저는 사실 뭐 10분 이렇게 띡띡띡 해가지고 접수하면 되는데 캐나다는 정말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돼서 몇 번 보고 더 보고 해서 퍼펙트하게 서류를 좀 준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뉴질랜드의 경우는 잔고 증명이 그 당사자의 잔고 증명을 하는 당사자와 나의 관계 증명보다는 그 관계 보증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 쓰는 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폼에 내가 이 사람이 공부하는 동안 파이낸셜리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냥 사인만 하고 본인의 신분증만 넣으면 되는데, 캐나다는 뭐 잔고 증명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수익 증명원, 뭐 그리고 뭐 직장이면은 뭐 직장 고용 증명서, 그리고 사업하면은 뭐 사업체에 대한 거 뭐 이런 서류들을 다 넣으라고 해서 저는 이제 뭐 꾸역꾸역 다 넣기는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생체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이오메트릭스, 그러니까 VFS라는 곳에 가서 비자 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문 찍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9월에, 올해 9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랑 저의 학생 비자 신청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뉴질랜드 학생 비자도 정말 이 타임라인은 복불복이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재 코비드로 인해서 이민국이 뭐 정상적인 총체적인 업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뉴질랜드는 보통 코비드 이전에만 해도 보통 접수를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약 2주? 좀 길면 뭐 4주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캐나다는 홈페이지에 가면 대략 요즘 몇 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가 돼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코비드 이전에는 뭐 한 1, 2주 안에 퍼밋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12주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되게 쫄았었죠. 예, 그것도 생체 인식하고 난 다음에 12주라고 하니까 지금 뭐 오클랜드 레벨 4에 생체 인식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14일에 온라인으로 학생 퍼밋 그 어플리케이션 접수를 다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에 바이오메트릭스 그 컬렉션 레터를 이민성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8일에 서울 가서 생체 인식을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빨리 생체 인식 해야 된다고 제가 난리를 쳤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럼 연말까지 비자 안 나와도 내 탓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그런 허무한 기억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10월 8일 날에 생체 인식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10월 14일, 네, 그저께 학생 퍼밋이 승인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21일에 접수를 완료를 하고 뉴질랜드 시간으로 10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생체 인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클랜드 레벨 4라서 이거 약속도 잡을 수 없고, 레벨 3 때도 굉장히 리미티드한 뭐 타임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오클랜드에 있는 뭐 캐나다 VFS에 전화해가지고 막 싸우다시피, 그러면 대체 언제 예약을 할 수 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15일 제일 빠른 날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15일 날에 그 생체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 시스템상으로는 캐나다 시간으로 14일에 완료되었다고 뜨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비자가 승인됐어요. 즉 생체 인식하고 하루 만에 비자가 승인됐죠. 네. 어떡해요. 저 캐나다 완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비자 접수하고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야? 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네. 행정 업무가 착착착착 되니까 완전 내 스타일인데 뭐.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저. 근데 제가 꼼꼼히 서류를 잘 넣어서 그런가? 사실 캐나다 비자는 좀 처음 준비하는 거라 좀 섹션별로 커버링 레터도 쓰고, 그리고 뭐 약간 의심되는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거 요구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서류들.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레벨 4라서 안 되는 서류도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는 막 사유서 적고 그래서 지금 좀 드디지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나는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접수부터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편지로 쓰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잔고 증명을 캐나다 달러로 나오라고 하는데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캐나다 달러로 표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환율로 이렇게 캐나다 달러로 얼마고 뉴질랜드 은행에서 캐나다 달러로 표기해줄 수 없다는데 이런 거 제 말이 또 구라가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또 이메일 받는 거 캡처해서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의심이 생길 것 같은 거는 미리 이렇게 커브치게 레터에 넣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주맘이 성공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인 저의 캐나다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하나씩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캐나다 입국 전에 하나씩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